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사하면 어떤 뱀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 세상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독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 만큼 가지고 있는 독액의 성분이나 효과도 저마다 제각각인데요. 늪살무사와 방울뱀은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치명적인 맹독을 자랑하는 독사들입니다. 이들의 대결에서는 덩치나 힘보다는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요소가 승패를 가리게 될 겁니다. 여기 미국의 한 습지에서 이 뱀들이 최강의 독사 자리를 두고 대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둘 중 더 크기가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둘 중 먼저 무는 쪽이 무조건 승리하는 걸까요? 누가 먼저 물든 상대방도 반격할 텐데 결국 둘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이 답변들 모두가 틀린 답변인데요. 지금부터 두 독사 중 승자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뱀이 어떤 뱀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늪살무사. 늪살무사는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물뱀들 중 유일하게 독이 있는 뱀으로 주로 미국 동남부의 습지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몸길이 76에서 1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큰 개체의 경우 190cm에 이르기도 하는 큰 뱀인데요. 늪살무사는 미국에서 사는 뱀이지만 이 뱀을 보는 시골의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 기억에 소름이 끼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무사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독사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흔한 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살무사들은 짧은 꼬리 살무사들인데요. 뱀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머리가 세모꼴인 것은 독사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 살무사를 보고 나온 판별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독사인 유혈모기 같은 뱀들은 머리가 세모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살무사의 독리는 치열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살무사에 물렸다 하면 거의 100% 무조건 독이 주입되었다고 보고 급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살무사의 독은 용혈독의 일종으로 이 독이 체내에 침투하면 그 주변이 크게 부어오르다가 괴사하여 썩어 들어가는데요. 이때 워낙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는데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해독제를 맞았다고 해도 회복하는데 상당히 긴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지독한 독으로 만약 인적 없는 산속 깊은 곳에서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그 부위가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라고 해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무사가 또아리를 트고 있다가 공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0.23초로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인데요. 미국에 사는 늪살무사 또한 우리나라의 살무사와 비슷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뱀들과 다른 독특한 사냥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늪살무사가 포유류 동물을 사냥할 때는 사냥감을 한번 물어서 독을 주입하고 곧바로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먹잇감의 반격에 혹시나 자신이 다칠 위험을 피할 수 있죠. 독이 주입된 사냥감은 살기 위해 도주하는데 늪살무사는 이를 조용히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냥감이 완전히 죽으면 이를 잘 확인하고 머리부터 천천히 삼키는 식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살무사가 차가운 가을밤에 체온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따뜻한 도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늪살무사 또한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요. 늪살무사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 물가의 나뭇가지나 통나무,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늪살무사는 눈과 콧구멍 사이에 소화기관이라고 불리는 열 감지기관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작은 새들이나 포유류 동물의 체온을 감지해 사냥합니다. 늪살무사의 특징은 세계에서 유일한 반수생성 살무사라는 점인데요. 이들은 유속이 느리는 호수, 시냇물, 하천, 늪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헤엄을 매우 잘 치며 민물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헤엄치는 것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방울뱀. 방울뱀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중남미 대륙에 서식하는 맹독을 지닌 독사로 향미사라고도 불리는 뱀입니다. 예전 헐리우드 서부 영화들에서 꼬리를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내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뱀이기도 한데요. 그 장면들에서처럼 실제로도 방울뱀은 꼬리 끝에 방울이 있어서 이것을 흔들어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뱀입니다. 방울뱀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를 만나면 이 방울 소리를 내는데 덕분에 이 소리가 나는 것을 피해가면 방울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방울뱀에게 담력 시험을 하겠다든지 하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요. 긴 작대기를 들고 장난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울뱀은 또아리를 튼 상태에서 몸을 스프링처럼 쭉 펴서 점프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자기 몸 길이의 2.5배나 된다고 하니 이를 얕잡아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죠. 방울뱀들의 독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그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고 목숨을 건질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대부분 방울뱀의 독은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성 독일 경우가 많은데 몇 시간 내로 물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맹독입니다.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은 살무사와 비슷한 수준의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울뱀 중에서도 타이거 방울뱀만큼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류의 방울뱀들은 검은 맘바 못지않게 성격도 사납고 매우 민첩하며 그 독성 또한 가장 무시무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고작 2에서 3mg의 독으로 성인 남성 10명에서 15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마비독을 주입하는 것들도 있어 2~3시간 내에 전신마비를 일으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방울뱀은 독을 주입하면 그 부위의 생체 조직을 급속도로 괴사시키는 부식성 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린 후 순식간에 피부, 혈관, 근육을 파괴할 뿐 아니라 뼈 조직까지 파괴해서 치유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정도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해독 혈청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다행히 사람을 보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 방울 소리를 내며 나 여기 있으니 이리로 오지 마라 하면서 알려줍니다. 늪살무사 대 방울뱀의 사투. 독의 세기와 무시무시함으로 봤을 때는 왠지 방울뱀이 승리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2년 5월에 공개된 이들의 대결은 미국의 한 늪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온통 나뭇잎이 가득 떨어져 있고 파리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바닥 위에서 한 마리의 늪살무사가 고개를 치켜들고 적을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또 다른 독사인 방울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대치하고 있는데요. 자신보다 훨씬 큰 늪살무사가 겁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늪살무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방울뱀은 늪살무사의 머리 코앞까지 겁없이 전진하는데요. 방울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던 늪살무사는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눈 깜짝할 새에 머리를 뻗어 방울뱀의 머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방울뱀은 늪살무사의 몸을 휘감으려 해보지만 이미 몸 안에 늪살무사의 독이 파고들어 체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방울뱀을 세게 물고 있던 늪살무사는 한순간 전형적인 이들의 사냥 방식대로 방울뱀을 놓아줍니다. 늪살무사의 치명적인 용혈독이 방울뱀의 체내에 침투하자 순식간에 방울뱀의 움직임은 잦아들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방울뱀은 완전히 죽어버린 걸까요? 늪살무사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방울뱀을 머리부터 조금씩 삼키기 시작하는데요. 늪살무사가 이처럼 방울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늪살무사는 방울뱀이 가진 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냥에서는 늪살무사가 방울뱀을 먼저 물었지만 설령 거꾸로 방울뱀이 늪살무사를 먼저 물었다고 해도 승자는 늪살무사가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늪살무사 또한 뱀을 잡아먹는 종류의 뱀 중 하나였던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늪살무사 또한 방울뱀을 위협하고 있는 포식자들이지만 무엇보다 방울뱀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인간인데요.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가진 위험한 동물인 것은 맞지만 해마다 방울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10명인데 너무 심하게 박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방울뱀들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방울 소리를 내지 않도록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방울뱀들 중 소리를 내지 않는 개체들이 전체의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방울뱀이 소리를 내지 않게 되자 이제는 또 방울뱀을 발견하지 못해 물리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거 피해자들이 방울뱀을 지나치게 잡아들인 사람한테 배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